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남편에 비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집안도, 학벌도, 외모도 모든 것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버릇은 원래도 좀 거칠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히 더 심했죠. 평소에도 우리 집에 오시면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셨어요.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냉장고 안이 더럽다. 방 정리도 제대로 안 했다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트집 잡으셨거든요. 시댁 모임이나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저를 완전히 부려먹으시면서 음식 준비부터 상차림, 설거지까지 모든 걸 시키셨고,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불만을 표하셨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어서 시어머님한테 제발 말 좀 가려서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시아버지한테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젊을 때 시집살이를 정말 심하게 당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너한테 우리 아들은 너무 과분해. 학벌도 별로고 요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이었죠. 처음에는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다.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도 못하겠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의사, 선생님, 공무원인데. 너는 뭐냐 하시면서 항상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가끔 뒤로 몰래 저를 불러서 용돈을 주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다 하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도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늘 제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집에 와서는 항상 저를 다독여주고 어머니 앞에서도 집사람 너무 부려먹지 말라고 말하곤 했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 시댁 모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면서도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국이 싱겁다, 짜다, 나물이 덜 묻혀쳤다. 전이 두껍게 부쳤다 하시면서 끝없이 불평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는 손재주가 없어서 걱정이야.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영 안 돼 하면서 저를 무시하셨죠.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훌쩍거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더러워서 못 보겠다. 감기 걸린 년이 음식 만지면 어떻게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며느리가 아픈데 왜 그러냐고 하시니까 시어머니는 아프면 일을 왜 하러 나와 집에서 쉬든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였죠. 남편은 늘 제 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심하게 하시면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네가 우리 착한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냐. 다 너 때문이야 하시면서 저를 더욱 미워하시게 되었죠. 악순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예비 동서를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예비 동서가 변호사라는 걸 아시고는 하늘을 날 듯 좋아하셨죠. 시어머니는 매일 그 얘기만 하셨어요. 봐라, 우리 둘째는 정말 변호사랑 결혼한다. 역시 우리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잘났어. 그런데 큰아들은 왜 하필 너 같은 거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매일 변호사 예비 동서와 저를 비교하셨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예비 동서가 첫 인사를 오는 날이었죠. 저는 어김없이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잔소리만 늘어놓으셨고요. 이미 4년 동안 해온 일이라 저는 당연히 모든 걸 혼자 할 줄 알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입고 갔던 거예요.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기에는 그게 제일 나았거든요. 그렇다고 후줄근하게 입은 건 아니고 적당히 편하면서도 손님을 맞이하기엔 무리가 없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치마를 메고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옷을 보시더니 눈을 부라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너 그 꼴로 변호사 만나려고? 아휴, 내가 너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넌 이 집안의 수치야. 그 소리에 부엌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요즘 세상에 당신 같은 시어머니 참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시아버지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채도 안 하시고 계속 투덜거리셨어요. 아이고, 변호사가 오는데 며느리가 그 꼴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 옷도 제대로 못 차려입고 정말 한심해 하시면서요. 저도 참지 않고 말했어요. 원래 저도 그렇게 듣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도 왜 어머니가 하시는 말들을 고분고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예비 동서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저니까 어머니 참아드리는 거죠. 뭐? 지금 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계속했죠. 어머니,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미워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걱정이네요. 변호사 예비 동서가 어머니 이런 거 알면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해. 하여튼 한마디를 안 져. 그때 시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평생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시댁 욕하고 나 잡더니 그걸 그대로 며느리한테 갚고 싶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듣는 채도 안 하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남편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도 시어머니의 성격을 아니까 대충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후에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비 동서가 거실로 들어와서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어요. 수정 언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변호사 예비 동서가 제 친한 친구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제 친구 동생 지은이었어요. 어머, 지은아. 너가 우리 시동생이랑 결혼한다는 거였어? 시어머니는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너희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 제 친한 친구 동생이에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은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수정 언니가 저희 언니랑 절친이라서 저랑도 친하거든요. 언니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어했던 걸 친구한테 몇 번 하소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은이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결혼하면 음식 준비 같은 거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저는 교양 있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사례가 걸려서 캑캑대시고 남편이랑 저랑 시아버지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지은이한테 얘기 좀 잘해줘. 결혼하면 진짜 잘해줄게. 어머니, 저한테도 잘하셔야죠. 변호사 며느리 들이시려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시동생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다음 날 시동생이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아내한테 절대로 일 시키지 말고 막말하지 말라면서 저한테도 그러지 마시라고 했대요.
안 그러면 결혼 못한다면서 아주 단단히 못을 박았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좀 잠잠해지셨어요. 몇 달 후 시동생과 지은이는 결혼했어요. 결혼식 때도 시어머니는 변호사 며느리를 자랑하시느라 바쁘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폄하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첫 명절 날이었어요. 저는 또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와서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머, 형님 이걸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변명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같이 하고 있어. 나머지는 다 샀어. 지은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씩 웃었어요.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은이가 시동생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형, 내가 설거지할 테니까 여기 좀 치워줘. 그걸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안절부절하셨어요. 다 정리하고 나서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이만 저희는 친정에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버버하시자 지은이가 이야기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딸이랑 사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봐야죠. 처음으로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갔어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때 이후로 시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고 명절 때도 동서와 저를 동등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인지 임신을 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또 한 가지 조건을 꺼내셨어요. 딸은 안 돼, 꼭 아들이어야 해 하시면서. 그걸로 다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시니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집사람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세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줘서 순탄하게 출산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3개월도 안 지나서 또 둘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 생신이라 시댁에서 모두 모였는데 아직 첫 아이가 100일도 안 됐는데 저한테 둘째도 빨리 낳아서 같이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아직 이 사람 몸 회복도 안 됐는데 무슨 둘째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니까 동서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지금 형님 출산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이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은 회복이 우선이라고요. 그리고 아이 계획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 어머님이 의견을 더 하실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동서의 한마디에 시어머님은 한 번에 키워야 덜 힘들 것 같아서 해본 말이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독불장군이던 우리 시어머님이 동서. 한마디에는 꼼짝을 못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동서가 그렇게 할 말은 다 해도 시어머님 용돈도 잘 챙겨드리고 종종 선물도 사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시어머니의 태도를 바꿔준 게 바로 제 친구의 동생이었다니요. 동서는 정말 똑부러졌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던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할 말 다 하고 산다고 하던데 동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동서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금은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여전히 성격이 급하시고 가끔 말을 막 하시긴 하지만 저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손자를 예뻐해 주시면서 저에게도 잘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동서와 시동생도 잘 살고 있어요. 인생에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구원의 손길, 그것이 바로 동서였던 거죠. 지금 제 아들이 자라면서 가끔 생각해요. 이 아이가 결혼할 때는 저는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손자를 통해서 저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전의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